나라가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조에 달하고 유럽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도 경제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손학규 후보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내 민주당 경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성공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잘 못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마음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 참여율 워낙 우리가 200만 내지 300만을 기대했었습니다. 이제 겨우 100만 남짓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50%에 제대로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선에 무슨 룰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습니다. 야권 대통합 이후에 그 기대가 컸었는데 결국 새로 당권을 장악한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오만한 패거리 정치, 밀실 공천으로 총선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총선 패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 후보, 당대표, 원내대표, 담합정치, 구태정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선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도 공동정부다 또는 당외 인사하고 단일화다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바일 선거 문제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고 당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될 겁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께서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 비판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돈남말하는 이런 얘기죠.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박근혜 후보가 이어받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문재인 후보께서 요즘 연일 토론에서나 또는 연설에서나 당의 쇄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쇄신의 핵심은 기득권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야권 대통합이 끝나고 나서 통합 때 했던 개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고 또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누군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당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당 정치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고 있는 현상, 이 부분은 정당이 그만큼 국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또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다 함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일반론보다도 지금 야권 대통합이 끝나고 나서 통합됐던 개혁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누가 그 개혁을 안 했느냐. 결국 통합 후에 당권을 쥐고 있는 당의 핵심적인 그 세력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합 후에 첫 번째 대표 한명숙 대표나 지금의 대표 이해찬 대표나 다 같은 정치 세력이고 또 담합의 주체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쇄신은 단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결해야죠. 그런데 이 마치 그
단결을 하라고 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경선 제도 같은 거 여하튼 받아들여라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마치 우리 뭐 총화 단결 유신대 구호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국민 경선 그리고 모바일 투표 이 방법은 우리가 통합 때 국민들에게 약속드렸던 것입니다. 통합 이전에 우선 손 후보님이 대표로 계실 때 그때 천정배 위원장이 맡았던 정치 쇄신 특위입니까? 정치개혁 특위입니까? 거기서부터 만들어 왔던 방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우리 정치를 발전시켜야 된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향해 왔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죠. 예. 경선하는 도중에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선을 흔들면 그게 아까 사회자가 질문하신 우리 경선이 국민들로부터 흥행받지 못하게 한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한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 룰을 정해놨으니 룰을 대로 따라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또 법리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주의 정치의 제일 덕목이 소통인데 소통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룰을 정했는데 안 한다. 분열주의자다.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소통의 정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선 도중에도 후보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경선 일정을 뭐 태풍이 피해가 심하니까 조금 늦추자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보를 선택하는 방법, 그 룰을 바꾸자는 것은 그건 좀 억지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뭐 말씀 끝날 때 됐는데요. 단결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합의할 때 마음으로 우러나올 때 단결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아까 그 문재인 후보가 이 그 제도를 저 손학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잠깐 좀 수정을 해드리면요. 이미 금년도 1월 달에 전당대회나 6월 달에 전당대회에서도 당원이 30%였고 모바일은 70%였었다는 것. 그 제도를 그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번 경선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설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손학규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흔히 새누리당의 아성 아니 박근혜 후보의 요새라고 합니다. 보수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의 많은 분들이 그럼 손학규 찍지 말아야 되겠네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꿔주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에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이 아니 시민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한반도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를 대구 경북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시오.